안녕하세요. 무비 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송호진 감독입니다. 안녕하세요. 무비리치 진행하고 있는 작가 김혜린입니다. 저희 지난주에 네. 오늘 할 것을 어떻게 예고했는지 기억나시나요? 그럼요. 비밀이라고 하셨죠. 네, 맞습니다. 이 비밀을 열어드리겠습니다. 오늘 할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요? 오늘 본 영화는 Nowhere.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국가가 심각한 자원 부족 현상에 직면하고 스페인 정부는 일명 양육강식 정책을 시행해 힘없는 아이와 여자들을 학살합니다. 미아와 니코 부부 또한 어린 딸 우마를 무자비한 군인들에게 빼앗겼던 경험이 있었고, 둘째를 임신한 미아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남편 니코와 함께 탈출을 계획합니다. 밀항을 하기 위해 항구로 향하던 중 미아와 니코는 강제로 헤어지게 되어 각각 다른 트럭을 타게 됩니다. 겨우 배에 오른 미아는 아일랜드로 향하지만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고 배 위의 컨테이너들이 바다로 추락합니다. 미아는 컨테이너에 갇힌 채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 표류하게 되고 살기 위한 고군분투를 시작합니다. 믿을 것은 오직 자신뿐. 영화 Nowhere였습니다. 자꾸 Now Here로 읽게 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근데 제목은 Nowhere고 거기 네.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Now Here의 또 뜻도 들어 있는 것 같고요. 스페인 영화입니다. 이 영화가 넷플릭스 영화예요. 사실은 이 요즘 개봉한 영화 중에서 이렇게 마땅히 할 만한 영화가 좀 적어 보여서 요새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네. 그중에 좀 좋은 영화를 골라 보려고 했습니다. 좋은 영화였습니다. 네, 좋은 영화죠. 네. 예. 어쨌든 이 영화는 한 임산부가 맞아요. 컨테이너 박스에 갇혀서 표류되는 그런 영화예요. 옛날에 그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이안 감독 영화가 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. 맞아요. 네. 근데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특별히 우리 혜린 작가님이 찾아오셨는데 낭낭하다기보다는 허스키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.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. 아멘. 아멘. 정말 너무 적절한 말씀을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? 어떻게 이런 말씀 찾을 수 있었죠? 나란 사람 칭찬해. 네, 진짜 칭찬드리고 싶고요. 네. 스페인 배우 안나 카스틸로 배우가 미아 역으로 나오는데 네. 정말 독박육아하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. 맞습니다. 네. 근데 이렇게 해산의 고통 뭐 이런 부분들 다 겪어보셨고 네. 이 영화를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모성애가 막 뿜어 나오잖아요. 네. 어떠셨어요? 저는 솔직히 좀 되게 이 영화가 몰입됐던 이유가 뭐냐면 네. 제가 진짜 엄살이 심하거든요. 네. 되게 작은 거에도 막 아프다 그러고 네. 막 그런데 이제 뭐 큰 수술 있잖아요. 네, 네. 예를 들어서 뭐 출산이라던가 네, 이런 네. 거에는 되게 냉정해지더라고요. 마음이 오히려 네, 네. 단단해지고 자 이제 오늘 진통이 오니까 애나로 가볼까?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가게 되더라고요. 딴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진통이 이렇게 오고 있어. 멀쩡하게 더 이제 정신을 뚜렷하게 차리려고 되게 노력하게 되던데 네.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 엄마가 아이를 낳을 시간이 다가오고 아이를 낳고 나서 더 사람이 명료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.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저러는 게 뭔지 알겠다. 네, 저 네. 마음이 뭔지 알겠다.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영화상에서 처음 이 임산부로 등장을 했는데 갑자기 아이의 태동이 멈췄다 이런 맞아.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맞아요. 혹시 배 안에서 사산이 됐나? 뭐 이런 이제 걱정들을 이제 관객들이 하게 되죠. 근데 그 컨테이너에서 혼자 이렇게 표류된 순간 그때 갑자기 아이가 발을 차기 또 시작했어요. 맞아. 근데 처음에 거기 너무 막막하고 또 남편이랑 헤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잠시 본인이 좀 힘든 생각을 하죠. 뭐 자살을 할까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이도 사산됐었으니까. 근데 그 발길질을 이제 느끼면서
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갖기 시작하면서 정말 엄마는 위대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아이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나 근심하나 굉장히 걱정이 많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. 와, 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오늘 처음 한 것 같아요. 성경 꽤 많이 읽어봤는데 그 성경은 제가 굉장히 신비롭다는 게 맞아요. 막 여러 번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?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막 통독하듯이 막 읽었는데 말씀이 막 기억날 때도 있고 굉장히 신비로운 책인 것 같아요. 정말 맞아요. 하나님 말씀이란 그런 데서 느껴지는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정말 엄마는 위대하다 이런 게 느껴질 때가 본인도 있었습니까? 내가 위대하다 느껴본 적이 진짜 없는데. 네, 엄마로서. 엄마로서? 없습니다. 없어. 없어. 그럼 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내 아이다 그러면서 막 사랑이 막 느껴지나요? 어떠세요? 진짜 좋은 얘기 해주고 싶은데 어떡하죠? 나 진짜 나는 사실은 네. 아기를 낳고 나서 네. 그 모성애라는 게 되게 학습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저는 아이랑 엄마도 정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딱 나와서 얘가 내 애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얘가 그냥 태어났을 때는 사실은 좀 못생겼잖아요. 애기들이 다 조금 그쵸. 못생겼잖아요. 그래서 약간 좌절. 그래서 이제 뭐 씻기고 며칠 지나고 우유 먹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귀엽네, 뭐 애도 애기네 이런 생각 들고.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이제 말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얘도 한 명의 인간이니까 저랑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이렇게 이제 사귄다 그러나? 네. 그러면서 오히려 더 좀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네. 얘 엄마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관계가 생기는 거지.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주인공 여자가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일종의 모성애라기보다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. 얘가 죽으면 안 된다. 또 최근 들어 든 생각인데 남자 이제 결혼 안 한 네. 친구들 아니면 이제 아직 아이가 없는 친구 이제 대학원에서 만나서 어제 막 얘기를 나눴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결혼하면은 여자랑 남자 중에 누가 더 힘든 것 같아요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게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. 네네. 근데 좀 자꾸 지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엄마는 이 아기가 내 몸에서 나왔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같은 몸이었던 때가 있으니까 정말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. 네네. 젖도 먹이고 이렇게 스킨십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인데 사실 아빠는 얘가 내 애래. 그렇구나.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됨으로써 책임감이 갑자기 많이 생기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애와 그 엄마가 맺고 있는 그런 친밀감 그거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잖아요. 막 되게 노력해야 되고. 근데 나에게는 책임은 많아. 그러니까 아빠의 그 부성애도 사실은 더 많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수도 있겠다. 네.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네,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 큰애 낳았을 때 병원에 이제 12시에 들어갔는데 낮 12시에 딱 12시간 걸려서 이제 해산을 했거든요. 근데 앞에 계속 아들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. 와우, 오늘은 나 아들이구나. 신기하다 이랬어요. 근데 갑자기 한 4명 다음 5번째서부터 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딸인가? 딸 공주님도 좋지 뭐. 그때는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없는 시절이구나. 맞아요. 그래서 뭐 그런 생각하고 이제 12시간 이제 밖에서 대기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쌍둥이 앞에 나오는데 둘 중에 한 애가 죽은 거예요. 그래갖고 이걸 유도본만을 이제 하는데 보호자를 불러서 이제 한 명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미 사망했고 근데 얘가 굉장히 미숙하다 지금 뭐 몇백 그램이 안 되는 굉장한 미숙아였어요. 그러면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하시겠냐 하는데 그 보호자가 시어머니 같았어요. 근데 거기서 저희 포기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. 그래갖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. 갑자기 노래지는 거예요. 이런 일이? 이러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. 아이가 건강하고 산모가 건강하고 막 그 기도를 막 하는데 이제 딱 누구 보호자님 하면서 아들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싹 보여주고
싹 금방 쑥 들어가 버리고 맞아요. 그다음에 이제 폴라로이드 사진을 이렇게 딱 붙여놓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때 소위 때 결혼을 했는데 부대로 복귀를 하는데 이 폴라로이드 사진을 보는데 저절로 막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. 귀에 막 걸리더라고. 그리고 이제 복귀가 딱 들어가자마자 그 모든 그 부하 직원들한테 보여주면서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? 너무 막 그랬어요. 그랬더니 무슨 일이죠? 근데 지금도 잘생기신 걸로 엄청 유명하잖아요, 아드님이. 그런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너무 짜글짜글하고 못생겼더라고. 그래. 근데 그때는 그게 제 눈에 안 보인 거예요. 그랬더니 다른 부하들한테는 보이잖아. 그게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? 막 이러는데 네. 부하들이 사회생활을 못하네. 먼저 얘기해야지. 그랬던 기억이 나요.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노르웨어라는 스페인 영화를 보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상당히 저예산으로 잘 만든 영화 같습니다. 좀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면 네. 노웨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곳에도 희망이 없을 것 같지만 맞아요. Now Here이라고만 생각하면은 네.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저만 그런 생각했나요? 아니, 요나의 뱃속 같은 생각도 조금 들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오늘 노르웨어라는 스페인 영화로 함께 했는데요. 또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영화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